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물은 막기옹입니다. 자, 이제 유기호흡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기호흡은 유기물,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데요. CO2하고 H2로 완전히 분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나와요. 포도당 한 개당 38 ATP 만들어지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해당 과정. 포도당이 두 개 피로 분산되는 거 세포질에서 일어나죠. 해당 과정 배웠고, 그 다음에 뭘 배웠죠? TCA 회로를 배웠어요. TCA 회로 정리하면요, TCA 회로는 어디서 일어나요?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죠.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서 피로 분산이 완전히 분해돼요. 그래서 하나의 피로 분산이 분해되면 뭐가 나왔어요? 그 참고하세요. 77페이지에 그 나온 회로 있죠? 77페이지 회로를 참고하셔가지고 하나의 피로 분산이 완전히 분해되면요, 이게 탄소 3개짜리니까 CO2 3개가 나와요. NADH2가 4개 나와요. FADH2는 1개 나와요. 그 다음에 ATP가 1개 나와요. 됐죠? 이게 TCA 회로예요. TCA 회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TCA 회로예요. CO2가 나오니까 탈탄산 효소가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ADH2나 FADH2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탈수소 효소가 관여했구나. 탈수소 효소가 쓰였구나. 그 다음에 ATP가 만들어졌거든요. ATP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인산화도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났구나. 됐죠? 자, 이것 역시 TCA 회로 역시 이런 거 나왔으니까, 전자 갖고 나왔으니까 산화되는 거죠. 기질이 산화되는 거예요. 피루부산이라는 기질이 완전히 분해되고 산화되고. 됐죠? 그래서 에너지까지 나오는 발열 과정이에요. 됐죠? 네,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바로 TCA 회로를 정리한 겁니다. 이 내용은 머릿속에 콱 박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77페이지에 TCA 회로 위에다가 이거 적어두세요. TCA 회로 위에다가 이거 적어두세요. 단. 지금 우리는요, 한 개의 포도당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의 ATP가 만들어지는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포도당으로 바꿀게요. 한 개의 포도당을 바꾸면 포도당 한 개는 두 개의 피루부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서 TCA 회로를 거쳤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곱빼기 2 해주면 돼요. 곱빼기 2. 그래서 한 개의 포도당 기준으로 하면 6CO2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8개의 NADH2가 나와요. 2개의 FADH2가 나와요. 2개의 ATP가 나와요. 됐죠? 지난 시간에 해당을 배웠는데요. 해당. 세포질에서, 세포기질 또는 세포질에서 포도당 하나가 2개의 피루부산 되면서 나오는 게 이 NADH2하고 이 ATP가 나온다고 배웠어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면요. 이제 남은 게 바로 뭐가 남았느냐. 유기호흡 과정에 포도당이 완전히 분해돼서 38 ATP를 만드는 유기호흡 과정 중에 전자 전달계라는 과정만 남았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해당에서는 EATP, TCA 회로에서도 EATP. 됐죠? 하나의 포도당 기준이니까, 그죠? 그러면 전자전달계에서는 도대체 몇 개 ATP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제 38 기준이었으니까 34 ATP를 만들어야 돼요. 34 ATP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이 많은 걸 어떻게 만드냐 말이에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자가 뭐라고 그랬죠? 수소를 곧 전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걔네들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가만 볼까요? 그렇죠. NADH2 요거 전자 갖고 있고, 요거 전자 갖고 있네. 전자. 그죠? 얘네들이 전부 다 전자전달기로 들어가요. 전자전달기로 들어가는데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는데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전자전달기 77페이지, 7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다 배우면 전자전달기도 지겨워져요. 알겠죠? 네. 근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배울 내용.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고,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는 전자전달기인데, NADH2 하나 가지고 3개 ATP 만드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의 NADH2가 전자전달기로 전자 주면은 3개 ATP가 만들어지고, FADH2 하나는
두 개의 ATP가 만들어져요. 이겁니다. 이거.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NADH2는 해당 과정에서 2개 만들어졌고 TC 회로에서 8개 만들어졌으니까 합이 10개예요. 10개. 10개가 여기 들어가면요. 10개가 여기 들어가면 30개가 만들어지네요. 그죠? 하나가 3개 만드니까 10개면 30개. 그 다음에 FADH2는 여기밖에 안 만들어져요. FADH2는 TCA 회로에서밖에 안 만들어져요. FADH2가 존재하는 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TCA 회로에서밖에 안 만들어져요. 2개. 그러니까 하나가 2개 만드니까 2개니까 4개의 ATP 만들어져서 34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게 뭔 소리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암기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죠? 결론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서술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77페이지에 밑에 4번에 전자전달기 한번 스캔 떠보세요. 눈으로.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역시 스캔 한번 떠주세요. 됐죠? 네. 뭔 이상한 단어들 막 나오죠? 제일 이상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 단어. 시토크롬이에요. 시토크롬이란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영어도 많이 나오네요. 알파벳이 F, E, N, A, D. 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좀 친근감 있게 친숙하게 다가가야 돼요. 자, 그 전자전달계 먼저 어떤 건지 한번 우리들의 교재에 있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얘기할게요. 자, 78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여기에 내막이 있죠? 내막이 이렇게 있어요. 내막. 이 내막에 여러 개의 효소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예. 상당히 많은 효소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게 대부분 전자 전달 효소예요. 물론 이제 ATP 합성 효소라는 것도 있는데 요런 것들을 여기다가 표시해 봤어요. 뭐에 따라서? 에너지에 따라서. 에너지 수준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에너지 수준이 제일 높아요. NADH2가. 됐죠? 여기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낮은 게 FADH2고, 그 다음에 낮은 게 시토크롬 B, C, A, A3. 자, 여기까지 옵니다. 근데 지금 뭐가 이동하고 있는 거죠? 뭐가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이동하고 있는데 어딜 따라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요. 내막 따라서 전자가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막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그 과정을 여기다가 모식화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A라는 물질이 뭐냐면요. 탈수소, 요거는 탈수소요소의 기질이에요. 탈수소요소의 기질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 P, 할, C, R, 쑥, 우, 말, 옥. 빛을 쬐면 피부가 상해요. 그래서 안 돼요, 저. 자, 여기만 보세요. 자, 여기서 피르부산에서 활성 아세트산 될 때 NADH2 나와요. 그죠? 그러면 피르부산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피르부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피르부산이 돼서 NAD가 NADH2, 즉 탈수소요소의 작용을 받아서 NAD는 조효소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탈수소요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 활성 부위인데 여기에 이제 얘가 들어간 거예요. 얘가. 피르부산 같은 경우에 들어갔고 여기 NAD가 있는 거죠. NAD. 그럼 피르부산에 있는 H2를 NAD가 빼오는 거예요. 이건 탈수소 요소고 이건 조효소고. 그래서 NADH2가 생기는 거고 이건 이제 피르부산에서 이제 활성 아세트산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코엔자임 A가 들어가지 활성 아세트산이 되지만 됐죠? 그다음에 시트르산이 알파 케토 그루타르산 될 때도 NADH2 나오죠. 그럼 역시 시트르산이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시트르산에서 알파 케토 그루타르산이 될 때 NAD가 들어가서 NADH2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기질은 바로 피루부산이라든가 시트르산이라든가 여기서도 알파 케토 그루타르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AH2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AH2라는 물질 뭔지 아시겠죠? 이제 자 여기서만 적어줄게요. 피루부산이라든가 아니면 시트르산이라든가
아니면 알파 케토 그루타르산이라든가 또 NADH2 어디서 나오죠? NADH2 마지막에 말산이 옥산 아세트산 될 때 NADH2 나오죠. 그래서 말산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말산. 그래서 말산이 옥산 아세트산 될 때 NADH2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때 NADH2가 갖고 있는 요 고에너지 전자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누구한테 가냐면 FADH2. 그러니까 FADH2가 갖고 있는 전자는 NADH2보다는 좀 낮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에너지 차이만큼 ATP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FADH2가 갖고 있는 이 전자가 이제 역시 에너지가 좀 낮아지면서 이제 실제적인 전자로 이동을 해요. 실제적인 전자로 이동을 해요. 수소이온과 전자로 나눠지면서 HH가 H+H+ 되고 두 개의 전자 나와서 누구한테 주냐면 시토크롬 B. 그다음에 시토크롬 C, 시토크롬 A, 시토크롬 A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시토크롬 B, C, A, A3로 가는데요. 이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철이온이 들어있어요. 철이온이 들어있는데 철이온이요 전자를 받으면 3가에서 2가 돼요. 아시겠죠? 3가는 전자 3개 부족한 거고 2가는 2개 부족한 거니까. 그죠? 대신 이쪽에 있는 시토크롬 C가 시토크롬 B한테, 그러니까 요거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시토크롬 B라는 거에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시토크롬 C에 있는 얘네들이 시토크롬 B에 있는 얘네들한테 전자 줘! 이러는 거예요. 전자 줘!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싫어 하다가 결국 뺏깁니다. 왜? 얘가 더 세요. 시토크롬 C가 B보다 더 세요. 뭐가? 전자 친화력이. 그래서 전자를 뺏었더니 시토크롬 C 안에 있던 3가가 Fe3가가 2가가 돼요. 환원되는 거예요. 전자 받으면 환원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전자 받아서 좋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시토크롬 C 옆에 또 누가 있냐면 시토크롬 A가 있어요. 에이, 전자 줘! 싫어! 전자 줘! 이야! 뺏어요. 또 A가 더 센 거예요. 전자 친화력이. 전자하고 더 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시토크롬 A에 있는 이 철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3가에서 2가 되면서 또 환원돼요. 됐죠? 이제 뺏기면 얘네들은 산화되는 거고요. 즉 전자를 주면은 산화되는 거고 받으면 환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과 산화, 그다음에 다시 환원과 산화 이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전자를 받으면 환원, 주면 산화. 됐죠? 주면은 얘는 산화된 거고 받으면 환원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전자를 주고받고 전달해서 결국은 어디로 오냐면 최종적인 전자 수용체가 누구냐면 산소예요. 산소. 전자 친화력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누가 최종적으로 전자 친화력이 가장 크냐면 산소예요. 산소가 전자 제일 짱이에요. 알겠어요? 네. 너 뭐하니? 좀 내려라. 자, 그래서요. 네. 산소가 최종적으로 전자 수용체입니다. 산소가 전자 달라고 그러면 네, 가져가세요. 뭐 다 줘요. 네. 알겠죠? 그래서 전자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전자 받고 수소이온들, 전자 없는 이 불쌍한 수소이온들 2개랑 전자랑 산소랑 이렇게 하나, 요거 전자, 수소이온 2개, 그 다음에 2분의 1 O2 해서 합체 독행! 물돼요. 다시 전자 전달계는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고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누구라고요? O2예요. 산소. 우리가 지금 들이마시고 있는 얘네들, 이 산소들. 지들 얘기한다고 무지하게 좋아하네. 얘네들이 전자 받으면 최종적으로 뭐가 돼요? 물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세포호흡, 유기호흡 화학반응식 기억납니까? 유기호흡 화학반응식. 포도당 플러스 6O2 플러스 6H2O 이꼬르 6CO2 이꼬르 12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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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물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산소가 소모되는 단계가 어디냐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산소가 소모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산소가 소모돼서 산소가 최종 전자 수용체로 작용해서 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막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의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가, 여기가 에너지가 많고 적죠? ATP가 알겠죠? 예. 선생님 왜 여기서 생기고 여기서 안 생기고 뭐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실제로 여기서 생기고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바로 79페이지에 나오는 뭐 자료 분석하기하고 과학의 맥락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료 분석하기하고 과학의 맥락. 이렇게.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갑자기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쓰네요. 이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H2O 똑같은 물입니다. 아시겠죠? 네. 막걸리 아니에요. 네. 자, 보시면 우리들의 교재 78페이지에 4번 보세요. 전자가 이동할 때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점점 감소한다. 자, 이 고에너지 전자들이 쫙 이동하면서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 차이에 의해서 ATP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 친화력이 큰 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전자를 받으면 환원.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환원되면 이 시토크롬 계열의 이 효소들 안에는 철이온이 있는데 전자를 받으면 Fe2가, 잃으면 Fe3가. 됐죠? 예, 이게 3가, 2가, 3가, 2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받으면 2가, 잃으면 3가.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총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총 34 ATP가 생성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보세요. NADH2 하나로부터는요, 3ATP 나오고 있어요. 맞죠? 3ATP예요. 기억하세요. FADH2로부터는 쭉 오면 2ATP입니다. 됐죠? 이게 바로 이 전자전달기의 본질이에요. 요거. 그래서 제가 요거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얘기를 다시 돌려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생물투는요, 시간 내에 내용 설명하기도 빡빡해요. 그래서 잡담이나 이런 재밌고 이런 거 없어요. 기대하지 말아요. 아시겠죠?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심화의 창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One more. 이 그림들이 다 걸리네요. 걸려서 지울게요. 자, 이것도 역시 전자전달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전자전달기를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한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과정이나 TCA 회로, 해당 과정에서도 NADH2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TCA 회로에서는 요거. 여기서 NADH2 나오니까 거기서 나온 NADH2가 전자전달기. 아까 이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전자를 줘요. 누구한테? FAD한테. 그럼 FADH2가 되고, FADH는 또 전자를 이런 식으로 조효수한테 주고, 그 다음에 시토크롬 B, C, A, A3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시토크롬 B가 Fe 2가가 3가 되면요. 2가가 3가 될 때 전자를 잃은 거죠. 그러면 이때 전자는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B에서 1로 가는 게 아니라 1로 가는 거예요. C 쪽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C는 그럼 3가에서 전자를 받고 2가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환원된 거고, 다시 A 쪽으로 전자가 가기 위해서는 2가가 3가 다시 되면서 산화되겠죠. 시토크롬 C는 산화되면서 시토크롬 A는 환원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산소가 전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소이온하고 전자 이렇게 받아서 물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던 거. 아시죠? 그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또 ATP 왜 여기에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럼 외워야 되나요? 왜 여기 외워야 되나요? 아니, 외우지 마시고요. 그거는 79페이지 가면 이제 밝혀집니다. 정보가 밝혀지게 되니까. 다만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NADH2로부터 이쪽으로 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겁니다. 에너지가 제일 높아요. 자,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NADH2 하나는 3개 ATP. 그다음에 FADH2는 이 위치로 들어가서 이 위치에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위치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부터 쭉 이쪽으로 진행되면 이쪽으로 전자가 전달되면서 하나, 두 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보실 줄 알겠죠? 네. 어차피 똑같은 내용 반복한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우리들의 교재 이제 79페이지로 가는데 78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 탐구 직구 넘어가기 있죠. 탐구 직구 넘어가기 화학 삼투설과 관련된 실험이 나와요. 이 화학 삼투설과 관련된 실험은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면요, 79페이지에 자료 분석 있죠? 과학의 맥락. 요걸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탐구 직구 넘어가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나온 그 탐구 직구 넘어가기 맨 밑에 있는 거, 이 안팎의 pH 차이에 의해서 ATP가 합성되는 거는요, 제가 문제풀이 가서 할게요. 불만 갖지 마세요. 문제풀이 가서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84페이지에 뭐 4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꾸 풀이 강의를 안 듣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이제 살짝 이제 넘길 거예요. 이제 문제풀이 쪽으로 살짝 개념을 넘기면은 예, 어쩔 수 없이 들을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잔머리 굴린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좀 더 완벽한 퍼펙트한 생물 2 완성을 위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풀이 때 여러분들 그 78페이지 화학 3투sol과 관련된 실험을 할 거고 지금은 바로 79페이지에 나오는 자료 분석하기 들어갈 겁니다. 자료 분석하기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죠? 이번 시간에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대답 안 하세요? 하긴 예, 여러분들이 대답해도 안 들립니다. 예. 자, 얘네들이 대답하고 있네요. 엔트, 오트.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죠? 전자전달계요. 예, 전자전달계를 배우고 있어요. 전자전달계. 미토콘드리아 내막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이고 이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이거 별로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제 걸로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막이 있고요. 내막 이뻐. 자, 이렇게 이쁜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내막이고요. 요 위에가 뭐냐면 여기 칠판. 자, 여기입니다. 막강 공간이에요. 됐죠? 내막을 기준으로 위에는 막강 공간, 아래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입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내막을 기준으로. 됐죠? 내막.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능 볼 때는 이런 거 다 지우고 다 없어도 여러분들 찾아내야 돼요. 이게 뭔지, 이게 무슨 물질인지, 이게 어딘지. 알겠죠? 네. 그럼 한번 볼까요? TCA 회로에서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 TCA 회로에서 NADH2가 탄생했어요. 아야. 이거 NG인데요. 네, 자. TCA에서 눈물 납니다. 지금 찔렀어요. TCA에서 NADH2가 탄생했어요. 알겠죠? NADH2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만들어진 NADH2가 여기다가 내막에다가 전자를 주는 거예요. 내막에다. 알겠죠? 내막에다가. 그럼 내막에다 딱 전자를 주는 거예요. 이게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니까 TCA에서 NADH2가 내막에 딱 전자를 줬어요. 줬더니 우와 신나다! 쫙! 우와 신나다! 쫙 전자가 이동하면서 뭔 짓 하냐면 이 고에너지 전자가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바로 수소이온 요 플러스인 수소이온 요 양성자거든요. 요 녀석을 넣어버려요. 그냥 막강 공간에다가 넣어버려요. 막강 공간에.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와 시다다 이동하면서 수소이온을 뿌슝 세 개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막강 공간은 어떻게 되냐면 수소이온 농도가 많아지죠. 농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pH는 당연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내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막강 공간이 미토콘드리아 기질보다 수소이온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가 수소이온이 많아지는 거예요. 막강 공간이. 그리고 pH가 낮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네. 빔을 많이 쓰다가 눈 나빠지겠는데요. 자, 그러면 보세요. 수소이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수소이온이 꽉 찼어. 아우 좁아라! 수소이온이 많아지니까 좁아라! 그런데 여기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 에이 안 돼. 아무데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때 한 녀석이 발견했어. 여기다! 어디야? 그래서 우르르 와서 그냥 고농도의 수소이온이 저농도의 수소이온 쪽으로 마구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ATP 합성 효소였어요. 알고 보니까 ATP 합성 효소. 수소이온의 이동 통로이면서 동시에 ATP가 합성되는 그런 효소였어요. 자, 다시 NADH2가 갖고 있던 전자를 내주니까 이 전자가 열심히 달립니다. 전자가 전달되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성자 수소이온의 펌프라고 해서 수소이온을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막강 공간 쪽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억지로 이동시켜요. 억지로. 에너지 써서.
이걸 능동수송이라고 그래요. 자, 수소이온을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막강 공간 쪽으로 능동수송시킵니다. 이때 능동수송할 때 에너지는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ATP가 갖고 있는 에너지 절대 아니에요.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소이온을 이동시키니까 여기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졌죠. pH가 낮아졌죠.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되면서 어딜 통해서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특히 이제 운반체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촉진 확산되면서 ATP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TP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계속 전달되려면 마지막에 최종 전자 수용체인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FADH2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숙신산이 푸마르산 될 때 여기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FADH2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여기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만 만들어져요. FADH2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TCA 회로에서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FADH2 TCA 회로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녀석이 전자 주는 장소는 얘하고 달라요. 내막에 전자 주긴 주는데 위치가 좀 달라요. 아시겠죠? FADH2가 갖고 있는 전자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와시다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두 개를 펌핑하네요. 두 개를 펌프질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수소이온을 보내네요. 막강공원으로. 얘네 두 개가 우와시다다! 들어오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이 그림을 통해서 NADH2로부터 3개가 나가서 3개 들어온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고요. FADH2의 전자는요 2개 나가서 2개 들어온다 이렇게 연상하면 되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의 NADH2로부터 몇 개 ATP? 3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FADH2로부터는 몇 개 ATP? 2개입니다. 네.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네. 자, 그 내용이 바로 자료 분석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게 또 요즘에 주요한 수능 재료입니다. 수능 재료. 조금씩 수능이 깊이 있게 고난도 문제를 다룰 때 이 부분을 좀 이용해 먹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화학 삼투라고 합니다. 화학 삼투.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아까 나왔던 그 그림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재에 나오는 그 78페이지에 나온 그림들 있잖아. ATP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78페이지에 전자전달기에서 ATP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실제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과학의 맥락을 좀 볼까요? 79페이지에 과학의 맥락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뭐냐면 저해제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요. 저해제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전자의 이동을 좀 방해하는 거죠. 전자 이동을 좀 방해하는 건데 올리고마이신이 여기를 막아버리면 수소연이 안 나옵니다. 수소연이 안 나오기 때문에 ATP가 안 만들어져요. ATP 안 만들어지면은 호흡이 저해되는 거죠. 한마디로. 내 몸에서 ATP가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ATP 없으면 못 움직이고 죽어요. 한마디로. 물질대사 생명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독극물이나 살충제, 그다음에 뭐 항생제 이런 거에 쓰이는 것들이 이 약들이 지금 이 물질들이 아시겠어요? 이 물질들. 진짜 독극물이죠. 이거 KCN, 이거 청산가리예요. 청산가리 아시겠어요? 청산가리. 오케이? 시아나칼륨이라고 그러는데. 자, 원리를 잘 보시면 돼요. 각각의 독극물이 어떤 원리로 호흡을 저해하는지, 전자전달기를 저해하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올리고마이신은 이제 항생제로서 여기를 막아요. 그래서 ATP 안 만들어지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NP는 디니트로페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수소연이 일로 통과하면 안 돼요. 왜? 수소연을 여기 통과시켜버리면 일로 나가질 않아요. 농도차가 안 생기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ATP 합성하려면 ATP 합성 효소거든요. 이 ATP 합성 효소에서 ATP가 합성되려면 고농도의 수소이온에서 저농도 쪽으로 확산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막 지나가면서 여기서 에너지를 우와 부딪히면서 막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내막이 투과성을 갖게 돼요. 수소이온을 이렇게 통과하게 만들어요. 이 독극물은, 이 물질은 수소이온을 통과시켜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전자가 이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포도당이 산화되고 피루부산, 그러니까 포도당이 피루부산되고 피루부산이 TCA 회로에서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전자 전달은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DNP 처리했다고 해서 전자 전달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DNP 처리해도 전자 전달은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산소가 소모되고요. 산소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전자 전달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수소연을 이렇게 펌핑질 했는데 얘 어디 갔니? 얘 어디 갔니? 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 예. 수소연이 어쨌든 펌핑질 해가지고 여기 수소연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을 시키려고 했는데 요로 새 나와. 요로. DNP가 너 일로 와 해서 이렇게 새 나오게. 그럼 안팎에 농도 차이가 안 생기니까 일로 안 나가. 일로 안 나가니까 ATP가 안 만들어져. 그래서 아무리 포도당을 가지고 해당 작용, 즉 해당 과정하고 TCA 회로 막 돌아가고 몸에 있는 에너지를 막 아무리 소비해도 ATP가 안 만들어지니까 유기물이 막 산화돼도 ATP는 안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서서히 말라가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죠. 알겠죠? DNP. 옛날에는 이제 살 뺀다고 이제 썼다가 이제 큰일 났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KCN하고 일산화탄소하고요. 그 다음에 로테논. 이런 물질들 있죠? 요거는 전자 전달을 차단합니다. 전자 전달을 차단하니까 전자 전달이 안 일어나게 돼요. 이 과정이 안 일어나게 돼요. 이 과정이. 예를 들면 요거 한번 볼까요? KCN을 처리했더니 산소가 전자를 못 받아. 예, 청산가리를 딱 이렇게 넣었더니 산소가 전자를 못 받으니까 산소 소모가 안 일어나지. 그지? 산소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전자가 여기서 딱딱딱 정체돼요. 이제 오다가 전자를 받아줄 녀석이 못 가게 하니까 여기서 딱 막아버리니까 전자가 이제 정체돼요. 다 환원된 상태로 이 시토크롬들이 환원된 상태로 있으니까 얘네들이 주지를 못해 전자를. 그러면 NADH가 NADH2가 전자 못 주면 NAD가 안 생겨. NAD가 안 생기면 TCA 회로도 안 일어나고 또 해당 작용도 안 일어나니까 결국 세포호흡이 전체적으로 다 안 일어나게 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전자 전달을 방해하는 물질들. 이것들이 또 독극물로 쓰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80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선생님 이런 물질들 이름 기억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 녀석들이 수능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이 물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외우고 아닙니다. 절대. 다만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요 물질은 이런 기능을 한다. 요 물질은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주어지면 그 기능을 통해서 예를 들면 DNP 같은 경우 수소연이 내막을 통과해서 막강 공간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렇게 확산되게 한다라고 한다면 ATP 합성 효소만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나머지 과정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리를 잘 파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의 DNP 같은 경우 이렇게 살짝 별표해 놓고 봐주세요. 알겠죠? 요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3번의 DNP 별표 치시고 왜 ATP가 합성되지 않는지 그 원리 지금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번, 2번은 묶어가지고 전자 전달에 이동이 안 일어나니까 전자 전달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전자 전달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NADH2의 산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NADH2가 전자 주면은 이거 되잖아요. 이걸 산화라고 그러거든요. NADH2의 산화가 일어나려면 전자가 전달이 계속 돼야 돼요. 전자 전달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이 녀석을 투여하게 되면은 전자가 전달이 안 되니까 전자 전달이 방해되니까 이 녀석 그대로 있게 됩니다. 즉 NADH2의 산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NADH2나 FADH2의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자 전달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산소 소모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 그림을 통해서 잘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해서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됐는지. 자, 지금 화학 3투적 인산화에 대한 지금까지 배운 전자전달계 이 내용을 가지고 수능 문제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은 능동수송에 의해서 아니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촉진 확산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TCA 회로를 통해 FADH2가 생성된다. B 어디죠? A는 막강 공간, B는 TCA 회로가 일어나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잘 보세요. 막강 공간 쪽으로 수소이온을 이렇게 억지로 올려 전자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거 수소이온이 많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연상하세요. 막강 공간 됐죠? 네. 외막과 내막 사이의 막강 공간을 이렇게 연상을 해주세요. 마시간 공간.
여러분들 음식이 상하면 맛이 가면요 신맛, 시큼해져요. 신맛. 예, 쉬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소연이 많으면 산성이기 때문에 쉬어져요. 그래서 막간 공간. 여기가 맛이 가야지 수소연이 많아져서 이렇게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이고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푸마르산 될 때 푸마르산 될 때 FADH2 나옵니다. 그래서 선 이음 맞아요. B, TCA 회로 여기서 일어나요. B에서. 디귿, NADH2로부터 방출된 전자는 아니죠. 최종 전자 수용체는 산소죠. 여기까지 가진 않죠. 여기하고는 전자가 여기서 가자! 쥐! 날아가나요? 예, 점프하나요? 이런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디귿과 같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극적극적거리고 이거 안 배운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는데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수능 보기 중에는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유인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보기들이 있어요. 안 배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엉뚱한 소리예요. 알겠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80페이지 갑니다. 80페이지에 ATP 생성과 에너지 효율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배운 걸 쭉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지난 강에서 해당 과정 배웠어요. ATP 2개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TCAL에서도 ATP 나오죠? TCAL에서 나오는 ATP가 2 됐죠? 2는 34, 2는 34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34는요. 요거 34거든요. 요거 34는 어디? 전자전달기를 거쳐야 돼요. 전자전달기. 여기. 전자전달기 거치는데 해당해서 NADH2 나오고 그 다음에 피루부산으로부터 시작된 TCA로에서는 8 합쳐서 10 NADH2 10이니까 곱하기 3 하면 하나당 3개니까 곱하기 3 하면 요거 합치면 30이 돼요. 맞나? 6, 2, 12, 21, 그렇죠. 30이 됩니다. 그 다음에 FADH2는 TCA로에서만 나와요. FADH2는 TCA로에서만 나오고 하나당 2개니까 2는 4 해가지고 34. 이게 산화적 인산화. 전자전달기에서 산화적 인산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다시 해당 과정에서는 2. 기질 수준의 인산화. 그 다음에 TCA 회로에서는 2. 기질 수준의 인산화. 됐죠? 기질 수준의 인산화. 2는 34는 산화적 인산화. 좋습니다.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이제 81페이지 갑니다. 81페이지 그림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제 6.25 과정. 6.25 상당히 힘들군요. 아니요. 처음에 힘들어. 그런데 이제 덜 힘들어. 이제 봐봐. 요거 뭐예요? 포도당이 2개 피로산 되는 거. 포도당 분해. 해당. 그 다음에 피루부산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 넓게 봐서 여기서부터 이제 TCA 회로라고 보면은 TCA 회로. 그 다음에 ATP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거 34. 됐지? 이때 해당 과정에서 ENADH2 나오고요. 요거는 산소 있게 되면 당연히 전자전달기로 들어갑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들어가는 전자전달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피루부산에서 CO2 나오고 C3에서 C2. 됐죠? 활, C, R, 수, 뿌, 말, 오. 3, 2, C4예요. 합체 도킹. C6, C5,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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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4. 됐죠? 그래서 탄소수가 줄어들 때 CO2 나오면서 NADH2. 탄소수 줄어들 때 CO2 나오면서 NADH2. 탄소수 줄어들 때 CO2 나오면서 NADH2. 그 다음에 알파에서 ATP. 기억나시죠? 푸마르산은 여기서 FADH2 나오고, 그죠? 유일하게 나오는 건 요거. 여기 요 위치요. 푸마르산 될 때 FADH2 유일하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코스에서 NADH2 하나 보너스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2개의 피루부산 기준으로 하니까 다 2가 붙었어요, 앞에. 그래서 합쳐서 토탈 해당에선 ENADH2 나오고, 그 다음에 TCA로에서는 요거 다 합치면 NADH2는 몇 개냐면 8개가 나와요. 요거 8개. 그러면 NADH2 다 합치면 10개가 되죠. 여기까지. 해당에서 나온 이 NADH2까지 합치면 10개가 되죠. 됐죠? 10개. 그래서
하나당 3개니까 곱하기 3. 10 곱하기 3 하면 30개 되고요. 플러스 FADH2가 들어가면은 ATP가 나오잖아요. FADH2 하나당 2개, NADH2 하나당 3개 나온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2 곱하기 2니까 4. 34. 네. 됐어요. 너무 많이 계산했어요. 머리에서 쥐가 나네요, 지금. 제 인생에서 이렇게 장시간 계산을 했던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것도 계산이야. 산수, 정말 요새, 힘드네요. 예. 자, 그래서 우리들의 교재 8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살펴봤고요. 이제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교재 보면서 지금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복습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르쳤던 내용이 떠오르면서 이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는데 이때 인상이 써지면 안 돼요. 이단 그러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보세요. 그때 참고 한 번만 더 참고 다시 한번 수능 개념을 보세요. 수능 개념을. 그리고 수능 특강은 교재를 가지고 보는 거니까 한번 교재로 보시든지 아니면 수능 개념으로 한번 보시든지. 그렇죠? 개념 강의가 낫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개념이 됐다면 유형 짚고 넘어가기 이제 술술술 풀려야 됩니다. 자, 한번 풀어 볼까요? 네. 기억 X는 FADH다. 자, 여러분들 도대체가 가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 X가 지금 참 이게 참 정말 그렇지요. 가는 해당이죠. 우리가 배운 거 가만히 떠올리니까 포도당이 피로 산대네. 포도당이 피로 산대네. 해당. 그다음에 활성 아세트산이 돼서 이제 들어가는 이거 회로는 TCA밖에 더 있어요. TCA. 그다음 마지막 단계니까 마지막에 산소가 들어가서 산소가 최종 전자 수용체. 산소는 뭐라고? 최종 전자 수용체. 그러면 이건 전자 전달계. 그죠? 자, 근데요. 물질 X는요. 여기서도 TCA로서도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나와요. 전자 전달기로 들어가니까 NADH2 아니면은 FADH2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FADH2는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만.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NADH2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니은 가와나에서 X가 생성될 때 탈수소 효소가 작용한다. 그렇죠. 탈수소 효소가 작용했기 때문에 NADH2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이기 때문에 주요소, 조효소 같이 써야 돼. 탈수소 효소가 되는 거예요. 네, 맞고 이거 다는 미토콘드리아 외막에서 아니죠. 내막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배워놓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개념 확실하게 다져놓으면요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어렵지가 않아요. 자, 넘기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82페이지. 자, 이제 남은 개념 중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요, 바로 호흡률이라는 개념이에요. 호흡률. 자, 83페이지에 나오는데,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교재에 있는 에너지 효율은요,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686kcal가 1몰의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즉 산화되면서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에너지에 30발 ATP, 즉 30발 ATP인데 30발 ATP 하나당 7.3kcal를 저장한다고 그랬으니까 686 중에 요 녀석이면은 about 40%가 된다. 이게 에너지 효율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60%는 열로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높아요. 글쎄요, 우리 저 주변에서 여러분들 에너지 효율 이렇게 등급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 등급.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걸 좀 사용해야지만이 그만큼 지금 지구의 자원도 부족하니까 자원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자원을 펑펑펑 낭비하고 제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후손들도 그 자원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끼라는 얘기죠. 이렇게 또 훌륭한 얘기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할 시간 없어. 3대 영양소의 산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대 영양소의 산화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면 유기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산소 있어가지고 영양소가 이제 분해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양소가 이제 분해되는 걸 얘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고기도 먹어요. 그리고 가끔 버터나 마가린, 참기름도 막 퍼서 먹어요. 그러니까 지방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탄수화물만 에너지를 내는 게 아니라 단백질도 에너지 내고 지방도 에너지를 내요.
그 세 개가 바로 뭐냐면 호흡 기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힘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을 때 주유소에 가서 여기다가 일로 할게요. 주유소에서 여기다 입에다가 넣고 칼칼칼칼 주유하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그렇죠? 그 음식에 있는 게 바로 3대 주영양소죠. 이들이 전부 다 ATP라는 걸 만듭니다. 이들이 전부 다 ATP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 g당 4kcal, g당 4kcal, g당 9kcal 에너지 내는 거 아시죠? 근데 경로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포도당이죠. 포도당. 그죠? 포도당에서 쭉 가가지고 요 경로를 배웠는데 단백질도 이렇게, 지방도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단백질은 CHON, 즉 아미노산이 CHON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CHO가 분해되는 거죠. 얘도 CHO가 분해되고 얘도 CHO가 분해됩니다. 자, 여러분들 죄송해요. 네. 너무 열강을 하기 때문에 성대가 지금 지쳤어. 자, 아미노산은 N 빼야 돼요. N. 자, 아미노기를 빼요. 그래서 이걸 탈아미노기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탈아미노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아미노기가 있어요. NH2. 됐죠? 그래서 암모니아 형태로 빼고 이거 독성 물질이니까 우리 몸에 간에 가서 요소로 합성된 다음에 오줌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다 아시는 내용 생물원에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거 빼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 NH2가 아미노기고요. 이렇게 COH, HR 이게 아미노산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냥 아미노기와 카르복시산, 산이 있죠. 산. 그래서 아미노기를 딱 빼내면요. 얘를 빼내면 나머지를 산이 있으니까 유기물산. 그래서 유기산이라고 그래요. 유기산. 이 유기산이 여기 아미노산 종류가 20가지듯이 유기산 종류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아미노산 종류가 많은 관계로 유기산 종류도 많아지니까 다양한 경로로 들어갑니다. 다양한 경로로 들어가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다양한 경로로 쓰이게 돼요. 어떤 유기산, 즉 어떤 아미노산이 탈아미노 작용을 받아서 유기산이 됐을 때 그 녀석이 피루부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유기산은 활성 아세트산으로 바로 가기도 하고 어떤 유기산은 TCA 회로에 있는 다른 물질들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경로.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 거치면 ATP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글리세롤은 PGAL이 돼서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요. 지방이 분해되면 요 두 개 되는 거 아시죠? 지글 알죠? 지방산, 글리세롤. 자, 지방산은 활성 아세트산이 됩니다. 활성 아세트산으로 돼서 TC 회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 개가 공통적으로 거치는, 세 개가 유기호흡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거치는 단계는 어디냐면 바로 TCA 회로랑 전자전달계예요. 이거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고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세 개가 전부 다 완전히 분해되는 거예요. 단백질도 미토콘드리아에서, 탄수화물, 지방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겁니다. 알겠죠? 공통적으로 TCA 회로하고 전자전달계 다 거치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고 ATP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대 영양소의 산화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요. 선생님 PGAL이 뭔가요? PGAL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 해당 과정 굉장히 복잡한데 요거 여러분들 그 광합성에서 배운 그 켈빈 회로 그 역반응에 비슷해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대학 가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신경 쓰지 마시고 해당 과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글리세롤이. 자, 그래서 요 과정, 요 그림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률이 있는데 요 호흡률은 우리가 다음 강에서 문제 풀기 전에 호흡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갈게요. 호흡률도 꼭 알아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강 꼭 들으세요.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